조선 영조 영간 한양의 동쪽 끝자락에는 도성에서 가장 용하기로 소문난 위원 유명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도 침 한 방으로 살려낸다 하여 백성들로부터 신이라 칭송받았고 고위 관직들은 물론 대궐의 상공들까지 줄을 서서 그를 모셔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의 약방 지하에는 아무도 모르는 음지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가에서 연고가 없는 시체를 닦고 거만을 돕는 오작인 출신의 사내 구덕이었습니다. 구덕이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었으나 수천구의 시체를 만져보고 해부하며 인체의 혈자리와 뼈의 구조를 독학으로 깨우친 숨은 천재였습니다. 유 의원은 화려한 양반의 신분과 말재주로 겉을 포장했을 뿐 실제로 까다로운 환자가 오면 밤중에 구덕이를 불러 은밀히 진단을 내리게 하고 그 처방전을 가로채 가짜 신의 행세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구덕이는 매번 유 의원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군소리 없이 도왔습니다. 구덕이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피부치이자 앞을 보지 못하는 누이 동생 연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 의원은 내 놈이 천민으로 태어났으니 평생 내 그림자로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며 푼돈을 쥐어줄 때도 구덕이는 그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유 의원이 던져주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과 약재 찌꺼기만이 누이의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의 권력을 장악한 세도가 홍판서가 유 의원을 은밀히 불러 은계 1000냥을 내밀었습니다. 내 딸아이가 이번에 세자빈 간택에 나가야 하는데 경쟁자인 좌의정의 딸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하더구나. 자네가 그 아이를 치료하는 척하며 서서히 몸이 마비되어 죽는 기이한 독을 써서 탈락시키게나. 유 의원은 탐욕에 눈이 멀어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 본인은 그런 정교한 독을 쓸 줄 몰랐기에 그날 밤 구덕이의 목에 칼을 겨누며 명령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마비독을 만들어라. 만약 실패하면 내 놈과 내 누이를 당장 관가에 밀고해 역적죄로 죽여버리겠다. 구덕이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사흘 밤낮을 방에 박혀 약재를 다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독은 투명하고 향이 없어 물에 타면 귀신도 모를 무색무취의 극독이었습니다. 유 의원은 흡족해하며 그 독을 들고 좌의정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 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을 마시고 죽은 것은 좌의정의 딸이 아니라 홍판서의 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 의원이 약을 올리는 과정에서 처방전이 뒤바뀌어 홍판서의 딸이 그 극독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즉사한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홍판서는 군사들을 이끌고 유 의원의 약방을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 감히 내 딸을 죽이고 좌의정과 내통해 나를 몰락시키려 해? 유 의원은 억울하다며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닙니다. 판서나리, 제 약방에 천민놈이 독약을 만들다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진짜 범인은 저 지하에 있는 구덕이라는 놈입니다. 하지만 군사들이 지하 창고를 뒤졌을 때 구덕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히려 창고 구석에서는 유 의원이 좌의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 장부와 친필 서찰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 의원은 대역죄인으로 몰려 즉시 위군부로 압송되었습니다. 모진 주리를 틀리고 불도장을 맞으며 유 의원은 고통에 울부짖었으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결국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 옥사에 갇혀 피고름을 흘리는 유 의원에게 비단도포를 입은 낯선 선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선비가 갓을 벗자 유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가짜 장부를 심어놓고 도망쳤던 천민 구덕이었습니다. 구덕이는 더 이상 비굴한 천민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유 의원이 쇠창살을 붙잡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구덕이 내 이놈,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천한 놈이 감히 양반을 속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구덕이가 차갑게 웃으며 품속에서 유 의원의 진짜 신분첩과 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위원 나리, 장부를 바꾼 것도 처방전을 뒤바꿔 홍판서의 딸을 죽인 것도 모두 제가 한 짓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15년 전 나리의 아버님이신 전임 어이 유대감께서 조정의 권력 싸움에 휘말려온 가족이 몰살당했을 때 진짜 유명한 도령은 유모의 손에 이끌려 겨우 살아남아 오작인 무리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리의 아버지를 밀고해 죽이고 유씨 가문이 위술서책을 훔쳐 가짜 유명한 행세를 해온 장사꾼의 자식이 바로 지금 옥사에 갇혀 계신 당신입니다. 유 의원의 안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진짜 양반이자 신의의 후손은 구덕이었고 가짜 위원 행세를 하며 구덕이를 부려먹던 유 의원은 과거 가문을 배신한 노비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구덕이는 제 가문이 원수 밑에서 때를 기다리며 일부러 천민 행세를 했고 가짜 유 의원이 탐욕에 눈이 멀어 홍판서의 독살 음모에 가담하는 순간을 정확히 노려 복수의 덫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가문이 이름을 더럽혔고 내 위수를 훔쳤다. 이제 내 놈의 진짜 신분인 천민으로 사지가 찢겨 죽어가거라. 구덕이는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짜 유 의원은 저짓거리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진짜 유명한인 구덕이는 신분을 복권받고 홍판서를 몰락시킨 공을 인정받아 어이의 관직을 하사받아 대궐로 입성했습니다. 드디어 15년 만에 가문이 원수를 갚고 눈먼 누이 연하에게 양반의 신분과 화려한 비단옷을 입혀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마치고 궁궐의 가장 높은 위원 자리에 앉은 구덕이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손으로 누이의 눈을 치료할 귀한 약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궐의 정치는 저작거리의 야바위판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구덕이가 어이방에서 가문이 황금 침통을 닦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웅장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진짜 흑막, 좌의정이었습니다. 좌의정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구덕이의 앞에 앉았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대단한 지략이구나, 구덕아. 아니, 이제 유의원이라 불러야겠지. 구덕이는 차분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말씀이신지 소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의정이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홍판서의 딸이 죽은 진짜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홍판서의 딸은 네가 만든 독을 먹고 죽은 게 아니야. 내 놈이 홍판서의 딸에게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가짜 약을 먹여 숨을 멈추게 한 뒤 장례식 날 밤에 묘지를 파헤쳐 진짜 딸은 청나라로 밀항시켜 살려주었지. 그리고 그 무덤에는 내 놈이 오작인 시절에 구해둔 다른 처녀의 시체를 묻어둔 것이고, 너는 가짜 유 의원에게 복수하기 위해 홍판서의 딸을 죽은 것으로 위장해 홍판서가 유 의원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홍판서는 제 딸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내 놈의 계획을 묵인해 준 것이지. 구덕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좌의정은 구덕이의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손바닥 보듯 읽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역시 정적인 홍판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구덕이의 복수극을 알고도 방관하며 판을 키웠던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좌의정이 구덕이의 턱을 거칠게 치켜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유 의원, 이제 내 밑으로 들어오게나. 내 정적들을 그런 기묘한 의술로 처단해준다면 자네에게 영의정 부럽지 않은 권력을 주지. 만약 거절한다면 당장 뒷산에 무덤을 파헤쳐 시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자네의 눈먼 누이까지 대역죄인의 가족으로 묶어 능지처참을 할 걸세. 거대 권력의 덫에 다시 갇힌 구덕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누이 연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구덕이는 이대로 당할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대감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척하며 구덕이는 다시 한번 무서운 계책을 세웠습니다. 구덕이는 좌의정의 고질적인 두통을 치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매일 밤 그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좌의정이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목덜미에 있는 풍부열에 아주 미세한 실침을 꽂았습니다. 이 침은 꽂힌 상태에서 특정한 약재가 몸에 퍼지면 독 흔적도 남지 않고 완벽한 전신마비에 걸리게 만드는 구덕이만의 비술이었습니다. 좌의정이 구덕이가 올린 차를 마시는 순간 그의 눈이 뒤집히며 사지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 놈이 감히 내게도 독을. 좌의정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구덕이가 차갑게 좌의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대감, 정치꾼은 권력을 계산하지만 위원은 인간의 생명줄을 계산합니다. 평생 그 갇힌 육신 속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참회하며 사십시오. 구덕이는 이번에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좌의정은 말도 못하는 폐인이 되었으니 자신과 누이를 위협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비되어 쓰러진 좌의정의 등 뒤 어두운 병풍 뒤에서 낯익은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르륵 옷자락 소리와 함께 걸어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구덕이가 청나라로 탈출시켜 살려주었다던 홍판서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쥐어 있었고 그녀의 뒤로 수십 명의 금군 군사들이 방안을 포위했습니다. 홍판서의 딸이 비웃으며 구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덕아, 네가 나를 살려주었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왜 내 놈 같은 천민의 손을 잡고 청나라로 도망치겠느냐? 애초에 내가 숨이 멈추는 약을 먹고 죽은 척한 것은 내 아버지인 홍판서와 여기 누워있는 좌의정 대감 두 분이 짜놓은 거대한 연극이었단다. 구덕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사실 홍판서와 좌의정은 겉으로는 정적처럼 싸우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조정의 막대한 밀무역 자금을 함께 나누어 갖는 한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밀무역 혐의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던 암행어사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가문끼리 피 흘리며 싸우는 거대한 연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연극의 희생양으로 가장 적절했던 것이 바로 가짜 신의 행세를 하던 유 의원과 복수심에 눈이 멀어있던 천민 구덕이었습니다. 구덕이는 자신이 천재적인 두뇌로 복수극을 설계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홍판서와 좌의정이 던져준 단서들을 덕석 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홍판서의 딸이 신호를 보내자 군사들이 구덕이를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구덕이는 처절하게 반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나를 이용해? 내 가문이 복수를 장난감처럼 여겼단 말이냐?
홍판서의 딸이 구더기에 비해대고 나직하게 절망을 속삭였습니다. 유 의원을 죽인 대역죄의 진짜 증거는 이미 완성되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던 눈먼 누이 연하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냐? 네가 좌의정 대감에게 침을 꽂으러 올 시간에 이미 우리 군사들이 내 집을 습격했단다. 내 누이는 네가 만든 그 무색무취의 극독을 마시고 윤을 먼 채 피를 토하며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갔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연하야. 구더기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좌의정의 침통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의 무거운 군화가 구더기의 손가락뼈를 과직 소리가 나도록 짓밟아 으스러뜨렸습니다. 위원으로서의 목숨인 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는 감히 가짜 유 의원의 신분을 훔쳤고 조정의 실세인 좌의정 대감을 시해하려 했다. 천한 오작인 놈이 양반의 옷을 입고 하늘을 속이려 한 죄다. 다음날 구더기는 복권된 양반의 신분이 아니라 잔인한 대역죄인의 신분으로 저짓거리에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처형장에 누웠을 때 저 멀리 관중석 고관들의 자리에는 멀쩡하게 살아난 좌의정이 홍판서와 함께 앉아 비웃으며 구더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더기가 꽂았던 실침의 비술마저도 좌의정이 미리 매수해둔 바른 어이들에 의해 진작에 파헤쳐져 치료된 뒤였습니다. 구더기는 사지가 가죽끈에 묶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문을 일으키고 누이를 살리겠다며 아등바등 살았던 자신의 모든 천재적인 의술과 지략이 결국 권력자들의 거대한 노름판 위에서 부려지다 버려진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먼 누이의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집행관의 서슬퍼런 호령과 함께 소와 말들이 사방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구더기는 복수의 통쾌함은커녕 온 가문과 누이까지 처참하게 잃고 육신이 찢겨나가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하늘을 거스르려 했던 천민위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핏빛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